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난 7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도내 고교 무상교육 이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상규 강원도 의원, 권대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얼마 전에 2021년도 강원도 예산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대 이슈 뭐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소방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냉난방기 수리 보수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대해서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적과 의료용구 및 약품 등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 물품들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 경제가 또 위축된다는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특정 업체의 독점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같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들의 그 학습 연구연재,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시행에 따른 부분 예산 편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20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비예산을 운영된 이유가 강원도의회에서 1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결정되신 확정된 그 연구연재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예산제로 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청 자격 조건이라든가 타 지역과의 그 기간에 대한 균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뭐 이번엔 또 6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6개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냉난방기 수리 보수 지역업체 입찰 참여 방법,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그 가장 큰 예산으로서 부결이 됐다가 본회의에서 살아났고요. 예결위에서 그다음에 그 의료용구나 약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삭감이 됐던 것이 다시 이거는 상임위에서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학습 연구연재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좀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강원도 교육청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예, 2021년도 강원도 교육청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 전체로 보면 1,025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를 해서 3조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네. 편성해서 그 도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고맙게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 현재 비상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큰 삭감 없이 총액에서 5억 원 정도만 삭감하고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좀 안전한 배움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1,025억 원이 감소가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소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480억 정도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네.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이 재정 운영을 그동안에 알차게 잘 해서 2천억 원가량의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천억 원 재정 안정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정기금에서 600억 원 정도를 충당을 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학교 학습 진행에 학교 운영에는 무리가 없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고교 1학년에 대한 좀 무상교육이 조기 추진됐다고 들었는데, 예. 네,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 기조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현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펼쳤던 정책이 하나가 고교 평준화 정책이고 또 하나가 돈 안 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무상급식이었죠. 이 무상교육의 출발을 급식부터 출발을 했었는데요. 2012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그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2013년엔 중학교까지 확대, 그리고 2018년에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까지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학년 무상급식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와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래는 2021년도에 고1까지 적용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그 학비 부담이 상당히 늘고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올 6월에 강원도교육청 부담으로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도의회에서 그 수업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 덕에 힘입어서 6월부터 그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모든 무상교육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올해 2020년도부터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체험학습비까지도 지금 전액은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지만은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완성되도록 강원도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도 무상교육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게 법정신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법령으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은 사실상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 부담으로 전환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임이 47.5%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이 47.5%, 그리고 나머지 5%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하게끔 법률을 규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배해서 교육부에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는 5%만 부담을 해야 할 이 무상교육 경비를 9.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47.5%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3%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 국가의 잘못된 운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대한 과한 부담을 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난히 이렇게 강원도가 9.5%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그 무상교육 경비를 규정을 할 때 교육부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모아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논의가 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 경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하니까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한부모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 합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산어촌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아이들 수가.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교육 경비와 기타 비용에 투입되는 무상교육 경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오히려 강원도를 비롯한 뭐 전남이라든가 전북, 경북,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이런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교육 경비가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그거를 합산한 총액을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비율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9.5%가 된 것이고요. 경기도는 29.1%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9%를 부담하고 있는데 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경기도가 2.9%를 부담을 하니까 오히려 재정 여건이 제일 좋은 경기도가 더
차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서울과 부산이 4.5%,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가 전라남도가 13.2%로 제일 네. 높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10.3%, 제주특별자치도가 12%. 이와 같이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에 오히려 역차별에 의한 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선제적 복지 행정에 대한 역차별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의견을 내고 예. 계신데, 그렇다면 이게 교육부 정책과 강원도의 상황이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부의 정책은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 31조에 의하면 사망에 분명하게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등학교 교육은 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 국가와 교육청이 이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분명히 47.5대 47.5대 5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이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전북 이런 곳들도 지금 어떤 반응인지 혹시 아실까요? 반응이 제일 좀 뜨거운 곳은 제주도인데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다 보니까 20년도와 21년도에 이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이의제기한 논란을 강원도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도 제주도를 포함한 이 전남, 경북, 경남 이 지자체들과 공조해가지고 이 부분을 대정부 우리 투쟁으로다가 같이 공조해갈 계획입니다. 좀 앞서 이야기한 이 무상교육 재원의 국가 부담 전환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그럼 좀 어떤 입장인가요? 도교육청은 일관되게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교육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의무교육에 관한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경제적 규모라든가 재정 자립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더 큰 부담을 져야 된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든 교육청이 부담을 하든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 어쨌든 무상교육은 현재 완성이 이제 네. 내년도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무상교육의 범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현재 등록금, 그다음에 이제 급식, 교과서까지 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학습 준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만 완벽한 무상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험학습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학습 준비물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무상교육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 좀 강원도 그리고 지자체 반응 입장은 좀 어떨까요? 강원도 또한 저희가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했을 때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이죠.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할 부분을 갖다가 강원도가 오히려 더 투자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강원도정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강원도정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을 갖다가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 국회 그리고 강원도와 똑같이 이와 같이 불평등한 교육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똑같이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저희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조해서 분명히 대정부적인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올 한 해 여러모로 좀 교육계 역시 코로나19로 좀 바빴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좀 강원도 교육청 최근 이슈로 집중하고 있는 정책 무엇일까요? 네, 뭐 코로나19로 1년 내내 뭐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또 좀 잡혀가나 싶었더니만 이제 겨울 접어들면서 연말이 되면서 춘천, 강릉 쪽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네. 강원도교육청 가장 큰 정책은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안전한 가운데서 학생들이 그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 여기에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곧 겨울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그때까지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그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그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던 수업, 여기에다가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 또 원격 수업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수업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적절히 융합을 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개개인의 발달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것인가가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이고요. 이게 되려면 이제 그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다가 무선망을 다 갖추어야 되고, 교원들에게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교실 인프라, 무선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그 교원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좀 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가 뭐 조례나 이런 걸 다룰 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이 자리가 뭐 계기가 돼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설계를 하시고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목적이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논란 속에서 교육청과 공존을 해가지만 나름대로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갈등이라는 것이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일방적인 통행은 교육청에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간 교육청은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그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또 뭐 간혹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의회에서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방주사로 느끼고 받아들여서 또 잘못된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도교육청, 도의회 모두 이제 강원도 교육계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같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두 분 모두 좀 도내 학생과 학부모,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강원도가 더 이상 청정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신다면은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 있다는 헌법 정신을 갖다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내신 우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 참 고생 많으셨다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들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달에 영월 지역에서 교내 감염이 벌어진 것 외에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감염이 벌어지지만은 교내에서 집단 발병을 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 우리 무엇보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연말 기간을 슬기롭게 보낸다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보낸다면은 내년도에는 온전하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기대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올 연말 연시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 좀 차분한 연말을 보내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연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교육부에서 내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슬로건입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 강원도 상황에 맞는 정책과 노력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무상교육을 통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권대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그리고 남상규 강원도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